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죠. 비가 듬성듬성 내리기는 곳도 또 있던데요. 비보다도 걱정되는 게 미세먼지입니다. 왼종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미세먼지가 종일 나쁨 혹은 매우 나쁨 단계로 표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외출하고 나면 손 씻는 거 잊지 말아야 되겠고요. 비가 내리더라도 조금 내리더라도 절대 맞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우산 꼭 챙기고 오늘 종일 돌아다니셔야 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날씨는 요즘 어떨까요?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부동산 가이드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궁금증들, 궁금하신 물건에 대한 전략들 챙겨드릴게요. 2077-6330번 전화 열어두고 있으니까 지금 빨리 전화 주시고요. 797-0300번으로는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해드릴게요. 오늘 신하경제연구소 신하선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에 부동산 시장 가운데서도 물건들 가운데서 중소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좀 높아지다 보니까 가격이 점점점 오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중대형과 중소형 간의 어떤 매매 가격이 좀 격차가 점점 좁혀진다고 해요. 이런 가운데서 혹시 그냥 돈이 크게 더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큰 거 살까? 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예.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큰 거 좀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원래 이제 소형 시장에서 경기가 좀 많이 이제 힘들었을 때 부동산을 사면 가격이 오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심리로 인해 가지고 가재율을 비롯한 미분양이 나던 그 시절부터 어떤 소형 형태로 이렇게 계속 움직임이 있었던 거는 네. 한 3, 4년 전부터 이제 늘 말씀을 드렸었지만 아파트 공법이 달라지면서 33평대 아파트가 실전형이 25평이 나오는데 25평 아파트가 실전형이 옛날에는 정말 딱 18평만 나와요. 그래서 집을 보러 가면 좀 답답한 느낌이 살짝 있는데 25평 아파트가 거의 22, 23평이 나오거든요. 지방 같으면 거의 25평, 4평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공법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의 실속주의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굳이 30평대를 이용할 필요가 없어서 20평대의 초이스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20평대의 프리미엄이 많이 떴던 그런 시절이 한 2, 3년 전에 쫙 있으면서 지금 경기가 좋아지면서 부동산을 사면 가격이 좀 올라갈 수 있다는 심리로 인해 갖고 30평대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대형 평양까지 올라가기에는 지금 2만 세대의 어떤 이주 세대로 인한 전세 수요가 없음으로 인해서 잠깐 반짝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는데 현실적으로 대형 평양을 사가지고 실속주의 베이비 부모 세대들도 퇴직을 하게 되면 이제는 경비 생활이 줄어듭니다. 벌어들이는 경제 활동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꾸 점점 그분들도 대형을 팔아서 소형 2개 이런 식으로 줄이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대형은 그래도 한 10명 중에 예를 들자면 한 100명 중에 한 2~3명은 어떤 스타일이시냐면 무슨 소리야. 그래도 난 대형에 살 거야. 짐이 많아. 이러신 분들이 계세요. 그것은 부동산 가치로 봤을 때 수요자가 옛날 같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반짝하는 그 시장을 가지고 대형을 사겠다? 이것은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잘못하면 원본 상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형은 이 시기에 매도하는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초점이 비싼 돈이니까 작은 거 말고 큰 집 사야지. 혹은 비싼 돈이니까 전세 말고 그냥 매수해야지. 이런 관점이 아니라 꾸준히 인기가 있어서 값이 안 떨어질 만한 곳을 초점 맞춰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궁금한 거 굉장히 많으시죠? 2077-6330번 전화 열어놓고 있는데 오늘도 시청자분 만나러 가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은 어느 곳 궁금하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가이드인데요.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해서 연락 주셨습니까? 네, 지금 저는 이제 상도동의 브라운스톤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요. 네. 지금 금호 20구역에 현대 힐스테이트가 분양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쪽하고 왕십리 3구역 이제 분양권하고 그 둘 중에 하나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네. 어떤 게 더 괜찮은지 상담 받으려고요. 네, 좋습니다. 네. 저희 접수됐고요. 신하선 대표님 바꿔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
상도동 브라운스톤에 지금 거주를 하시면서 네. 실제로 그게 이제 주상복합이죠? 지금. 아니요, 아니요. 아파트로 그냥 들어가셨어요? 예. 그럼 예. 구조가 그래도 괜찮은 편인데 거기에 네. 계시면서 조금 더 가격을 더 플러스 해가지고 나는 어쨌든 요런 안내 중심 안으로 좀 들어오고 싶으시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가 봐요. 그죠? 네, 네. 네. 그러면서 프리미엄도 좀 뛰고 그러면 더 네. 좋고요. 그렇죠. 예. 무슨 네. 생각인지 좀 제가 알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실제로 금호 29구역 지금 현재 용비교 지나가는 곳 한강다리 넘어가는 거기에 딱 자리를 잡고 있는데 예. 옆에 보시게 되면 서울숲 푸르지오가 있죠. 네, 그러다 거기서 보니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네, 그렇죠. 그 서울숲 네. 푸르지오가 서울숲이 아니라 푸르지오 아파트인데 그 네. 서울숲 푸르지오가 지금 현재 7억에서 7억 5천 정도 시세가 네. 가고 있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이제 2012년도에 지어진 건데 바로 옆에 지금 현재 29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네. 지금 분양가를 얼마 정도로 그 예상하고 지금 보신 거예요? 며칠 전에? 한 7억대 정도 보고 있어요. 네. 7억에다가 지금 프리미엄이 붙었을 텐데 원래 분양가 플러스 프리미엄이 지금 1억에서 1억 분양가 3천. 포함해서 7억이요. 네, 7억대. 네, 그렇죠. 예, 예. 지금 그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금호동 이제 브랜드가 힐스테이트가 들어가는데 왕십리 같은 경우는 지금 센트리스가 들어가거든요. 지금 현재. 네네. 그러니까 센트리스는 아직 가격은 조금 더 가볍습니다. 약간 아직은. 네. 근데 네. 이 두 가지가 특별하게 그 프리미엄으로 좀 계산을 하자면 마지노선을 얘기를 하자면 지금 네. 7억 선에 보신 물건은 옆에 지금 서울숲 푸르지오가 7억 5천까지도 있거든요. 위치나 방향이나 뭐 이런 게 한강이 보이는 그런 네. 어떤 남향이면서 위치가 뭐 층수가 로얄층 이런 것들은 7억 5천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옆에 금호 29역은 2015년도 신식이다가 이제 만약에 나중에 들어가시게 되면 제일 이제 신축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일단 그 가격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럴 만한 위치에 또 있습니다. 위치가 이렇게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교통이 그렇게 막 편리하게 잘 돼 있진 않아요. 네. 하지만 물가를 끼고 있다는 것 때문에 프리미엄이 가격이 더 이제 7억 5천 이상이 될 수가 있겠죠. 잘하면. 네. 네, 그거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또 옆에 있는 지금 이제 왕십리 같은 경우는 텐질이 있으면서 텐질의 가격을 좀 따라간다고 봤을 때 7억대거든요. 이게 네. 그러니까 로얄층이 지금 현재도 로얄층, 향정구 이런 것들은 7억대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센트리스가 다시 지어져서 세대수는 굉장히 많아가지고 2,500세대면서 그게 이제 전철역도 2호선도 끼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 가격대까지는 간다라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왕십리는 얼마에 보셨어요? 6억 후반 정도요. 그렇죠. 그러면은 갭이 별로 많이 없죠. 네, 그래서 자, 보시게 되면 왕십리 거를 7억 이상을 주고 사시게 되면 네. 조금 옥수동 쪽에 오시게 되면 옥수 리버젠이라는 곳도 있고 조금 더 나은 곳들이 자꾸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비교 대상으로 봤을 때 7억을 더 많이 넘어가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야. 7억 5천 간다 그러면 비교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보자면 살기에는 왕십리가 대단지라서 굉장히 편합니다. 교통도 다 돼 있고 여러 가지가. 한데 물에 대한 프리미엄이라던가 가격이 더 바람이 탈 수 있는 곳은 현실적으로 힐스테이트 금호 29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일반 분양분이 6억 8천대란 말이에요. 15개밖에 안 나왔어요. 30평대가. 근데 네. 6억 8천보다 지금 더 주고 사시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네. 7억을 주면. 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비례율이 80%에서 뭔가 잘 돼가지고 91%로 올라가게 되더라도 분담금이라는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4년 동안 짓는 동안에 분담금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게 91%로 가게 되면 7억에서 그냥 스톱이지만 조합원 분양가도 그대로 스톱이지만 현실적으로 만약에 요것이 이 건축하는 기간 동안에 지금 건축비가 올라가는 건 100%이기 때문에 그 비율이 80에서 91% 올라가는 그 비율이 조금 더 내는 분담금이 많아지게 되면 분담금이 더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7억에서 7억 5, 6천까지도 더 내가 원가로 사는 경우가 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지금 7억에 사셨는데 7억 5천이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네네.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둘이 비슷해요, 지금 그냥. 그러면 차라리 지금 현재 7억 초반 정도를 주고 서울숲 2차를 사는 건 어떨까요? 서울숲 2차, 지금 현재 옆에 푸르지오? 네. 예. 괜찮습니다, 그것도. 네네. 아, 그래요? 네, 이건 네. 어차피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리스크가 그렇죠. 플러스 알파도 있으니까 그렇죠. 차라리 예. 가격 대비 서울숲 2차도 나쁘진 않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아, 서울숲 네, 2차도 괜찮아요. 거주하시기 괜찮고, 한강 보이니까 괜찮고요. 그리고 왕십리는 생활이 굉장히 편리하고, 둘이 어느 게 좋다 나쁘다 가격이 다 그만 고만고만하게 적당하게 자리 잡혀 있어가지고, 네. 서울시 중심부 어디로도 가는데, 일단 물을 끼고 있는 거는, 물을 보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서울숲 푸르지오라든가, 아까 얘기한 힐스테이트, 브랜드 가치를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가 브라운스톤 상도 아파트인데요. 네네네네. 이걸 매매를 하는 거는 어떻게, 그러니까 매도하는 시점을 언제쯤 잡으면 좋을까요? 지금 그게 지금 그 브라운스톤이 400세대 조금 넘죠. 그게 450세대 정도 돼요. 400세대 정도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쪽 지역에서 싼 아파트 중에 하나예요. 그게 그러니까 네. 그 상도동에서는 제가 가끔 이제 가셔서 한번 보시라. 상도동에 조금만 올라가면 연식 조금 더 된 게 이제 새로운 게 막 매가가 지금 차이 가격 차이가 2억 차이도 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2억 차이가 나는 새 아파트보다는 이 아파트가 더 저렴하다라고 추천을 해드리는데 그냥 가격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나의 문제가 아니고 저렴한 가격에 전철역 앞에서 그냥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파트 정도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할 수가 없는 게 더 올라가려고 해도 올라갈 거면 차라리 이 아파트를 사지 하는 비교 대상 아파트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려갈 것 같지만 이보다 더 내려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네. 현실적으로 언제 팔고 언제 사지가 아니라 지금 2만 세대 이주하면서 어쨌든 전세가는 아주 많이 올라갈 거예요. 피부적으로 많이 느끼실 거고 그러다 보면은 매도 타임을 잡는 데 있어서 요번에 1, 2년 안에 잡으시는 것도 괜찮고 1, 2년에 안 팔렸다고 하더라도요. 언제고 팔릴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여기는 저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뭐 누군가 매수자가 있고 나의 계획이 맞춰진다 그러면 그냥 갈아타게 하는 정도. 뭐 1, 2천 뛰는 동안에 다른 것도 1, 2천 뛰니까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실속주의 감사합니다. 아파트거든요. 네. 네, 이 정도면 답변이 됐을 것 같아요. 시청자님, 좀 현명한 판단 내리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2077-6330번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음 분은 어떤 곳이 궁금하실까요? 한번 전화 넣어볼게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아, 네, 시청자님, 네, 어느 곳 아유, 궁금하세요? 너무 연결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우, 너무 늦게 연결시켜드린 것 같아 너무 죄송해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곳 궁금해서 연락 주신 건가요? 네. 구리에 저희가 영풍 마드레빌 아파트 조그만 게 하나 있거든요. 네네. 24평짜리가 하나 있는데 네. 한 12년 됐어요. 이제 재건축 해가지고요. 예. 그런데 요즘에 부동산에서 좀 괜찮은지 팔라고 연락이 오는데 네. 팔라도 괜찮은 건지 지금 파는 게 맞는 시점이, 건가? 예, 더 가지고 나면 시점이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고민들이 되실 것 같은데요. 네네, 구리 예. 쪽에 있는 영풍 예. 마드레빌이라고 하셨나요? 네네. 네. 점거해보러 가겠습니다. 네. 네. 대표님 전화 좀 받아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주 네. 공기 좋은 곳에 편의시설 아주 잘 잘 보고 돼 있는 곳에. 있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혹시 여기 아파트에 거주하시나요? 아니, 지금 세를 놨는데요. 아, 예. 이제 거의 전세 계약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 됐어요. 그러시구나. 그래요. 지금 네. 혹시 이 구리 쪽에 대해서 잘 알고 이 아파트를 사신 건가요? 아니면 네, 그게 조그만 빌라를 하나 샀는데 재건축이 돼서? 그것이 5년 후에 아파트로 이제 재건축이 됐어요. 아, 그렇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네. 구리 쪽이나 지금 이제 지금지구, 진건지구 이런 쪽 개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들에 연이어서 제가 지도를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이 말씀하신 아파트는 이렇게 수택동이라 그래가지고요. 여기에 지금 이제 외곽순환도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갔고 네. 이렇게 좌회전을 하면 구리고 우회전을 하면은 네네. 이제 도농입니다. 그렇죠. 근데 네, 여기에 맞습니다. 수택으로 쭉 구리로 들어와서 쭉 올라오다 보면 아파트가 이렇게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근데 네네. 장점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 아파트는
지금 현재 여기가 개발되고 있는 곳들이 많다 보니까 네. 지금 이제 이쪽 지역에 개발 보금자리들이 있어서 이주 세대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소형 네. 아파트가 굉장히 적어요, 여기가. 네. 그러니까 네. 이 지역 전체가. 그런데 네. 또 소형 아파트가 그나마 있는 것들이 다 90년대 지어진 아파트예요. 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이제 또 분양했던 게 여기 또 표시한 데를 잠깐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힐스테이트 한 거 네. 아시죠? 힐스테이트, 네네. 네, 그거 이제 미분양 난 거 7월 달에 올 분양까지 다 하면서 가격대가 상당히 좋은데 어쨌든 전체 지역의 신축 아파트에 대한 소형 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여기가. 근데 네. 지금 이 마드레들 아파트는 아파트가 2003년식이면요, 그래도 신축이에요, 여기에서. 예, 2004년식이에요. 네, 그렇죠. 2004년식입니다. 예, 예. 예. 실제적으로 2003년에 준공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숫자상은 네, 2003년식이라고 해야 됩니다. 네. 자, 입주를 4년식에 하셨어도 네. 자, 2003년식인데 이렇게 네. 신축 아파트가 소형 아파트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사러 들어가는 거는 맞지 않겠지만 갖고 있는 분 입장에서야 굳이 지금 매도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제 앞으로 지금 지구 진건지구라 그래가지고 남양주시에 보금자리가 지금 개발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지금 지구 진건지구는 지금 하남시하고 별다를 바 없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하남시가 지금 교통을 뚫고 쭉 오게 되면은 20분이면은 지금 그 잠실이나 이런 데 오게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지금 지구 진건지구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20분이면은 잠실을 올 수 있는 그런 위치, 아주 훌륭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보금자리가 보통 소형 평대로 다 이루어질 거라서 그게 5년 뒤에 이제 분양을 할 예정인데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 수택동에 있는 이 물건이 밀릴 수도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그럼 아직 시간은 남아있다. 네. 그러면은 아직 한 3년 정도까지는 가지고 가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게요. 선생님, 그러면 여기 강남에 개포 한신 아파트가 네. 도곡동에 하나 있거든요. 예, 예. 그거를 팔을까, 그 둘 중에 하나를 팔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양도세는 어떻게 되시는데요? 양도세는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살 때보다 네. 별로 한신 아파트가 오르질 못했어요. 아, 저희가 개포 가장 한신 비쌀 때 아파트. 샀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개포 한신 아파트. 35평이에요. 몇 평이요? 35평이요. 예, 그게 지분이 아마 18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분이 18평이고요. 얼마 주셨어요? 그때 우리 살 때 저기 10억을 주고 샀는데요. 아휴. 지금은 뭐 10억 남짓밖에 안 되나 봐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뭐 양도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양도세는 없는데 네. 지분이 18평인데 10억을 주셨다. 네. 1,800만 그때 원. 너무너무 비싸게 줬어요. 그렇죠. 좀 많이 네. 비싸게 주시긴 하셨어요. 근데 네. 지금 당장 매도하시기에는 왜냐면 지금 이제 재건축 시장이 좋아지거든요. 좋아지게 되면 현실적으로 사실은 이거를 평가를 제대로 해봐야 되지만 지분이 아주 작은 건 아니에요, 이게. 근데 네. 그 바람이 불 거예요, 바람이. 재건축에 네. 대한 바람이. 네. 그러면 예. 요거를 지금 이제 매도를 당장 하시게 되면 좀 아까운 게 현실적으로 지금 층도 총층이 9층이기 때문에 매력이 네. 아예 없다고 볼 수 없거든요, 이게. 네. 그러니까 추진을 네, 어떻게 사무소역에 해가냐. 바로 붙어 있- 세대 수는 좀 작긴 하지만 어찌됐든 내용이 아예 없진 않기 때문에 그리고 매복 전철이면 굉장히 훌륭해요, 위치가. 그러니까 네. 지금 당장 매도하지 마시고 요게 지금 이주 세대가 계속 이주를 하면서 실거주하시나요? 저 세를 놓고요. 전세기가, 놨어요. 전세는 아마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옆에 개포지구 2주 세대 때문에. 아니면 그 2주 세대로 인해가지고 가격을 높이 받을 수도 있어요. 전세기간 맞추셔가지고 만약에 1년이다 그럼 1년 후에 좀 더 많은 가격을 받고 팔 수도 있거든요. 지금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매도하는 거는 조금 보류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아까워요. 당장 팔기에는. 그러니까 네. 10억을 조금 이제 다시 받아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올 것 같으니까 당장은 매도하지 말고 조금 기다리셨다가 둘 다 아, 마찬가지예요. 예. 네,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아유, 시청자님, 잘 보고 네, 있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나중에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또 전화 네.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제 개포 한신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매가 대비 지분가 대비 좀 계산을 해봐야 돼요. 아, 근데 네. 이게 뭐가 있냐면 이 시장에서는 밑도 끝도 없이 가격이 올라요.
그리고 또 하나 타이밍이 좋은 게 이주 세대가 많아지면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주하기에 굉장히 좋은 지역이거든요. 더군다나 평형대가 너무 좋은 평형대라서 네. 나중에 매도할 때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어요. 더 많이. 그러니까 그 꼭 이건 재건축에 대한 부분도 내용이 바람이 불 수 있는, 그러니까 진짜 내용은 더 들여다봐야 되지만 바람이 불 수 있는 타이밍이 있고 전세가가 더 올라가면서 매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도하지는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도 타이밍은 그러하고 또 이 바람이 불 때 매수하는 오류는 범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것도 네. 분명히 생각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거꾸로 가면 안 돼요. 예. 네, 다음 분 또 전화 연결돼 있는 것 같은데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은 어느 곳 궁금하신가요? 예, 저는 저기 분당에 네. 순회동의 그 양지마을에 금호 아파트하고요. 네. 그리고 저기 정자역 근처에 그 동양 파라곤 거긴 주상복합인데요. 예. 거기 둘 중에 하나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어떤 게 나은지 해서요. 네. 두 물건 중에 저희가 좀 점검을 해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잠시만 네네. 기다려주세요. 네네. 네. 분당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 대표님? 네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좋은 네. 동네에다 지금 집을 사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예. 근데 이게 대형을 초이스 하시는지 조금, 워낙 이게 지금 그 한양 아파트 쪽이 혹시 몇 평이신 거죠? 50평인데요. 예, 50평. 뭐 한양이나 금호나 둘 중에 하나에서 50평 정도 하고 그게 좀 오래됐어요. 오래된 건데 저희가 좀 저희 뭐 어른도 계시고 식구가 많아서 네네. 그래서 좀 큰 평수가 필요한데 아니면 정자역이 그 주상복합이에요. 파라곤은. 예. 그렇죠. 그래서 둘 중에 파라곤 하나를 주상복합이에요. 좀 보고 있는데 어떤 게 나은가 해서요. 나중에 이제 향후 가치가 어떻게 될지 이제 네네. 그걸 물어보시는 건데 예. 이게 상당히 조금 약간 아마 대형 평형이면은 이제 보통 여기 분당을 양지 아파트 그러는데 대형 평형이면은 분당에 아마 한양 아파트를 이야기하시는 걸 거예요. 대형이 그쪽에 네. 있기 때문에 50평대 제가 지도를 조금 살펴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보시게 되면 이 한양 아파트가 지금 현재 여기에 있고 정자역 바로 이쪽에 지금 현재 그 동양 파라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근데 얘는 완전히 시장 자체가요. 그 아파트 시장이에요, 그냥. 그리고 교육 환경은 교육 환경대로 좋고 편의시설은 편의시설대로 좋은 그런 환경을 띠고 있고 교육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팔 때 언제든지 수요자가 항상 있다. 전세도 항상 있고 전세 비율도 높다. 이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가 지금 아파트 중에요. 이게 이제 지어진 지는 92년도예요. 92년도. 그리고 현실적으로 조금 오래된 게 단점입니다. 여기가 신축이 아닌 게 그런 게 단점이고 매가로 따지시게 되면은 뭐 지금 그 7억 한 6천대 요 정도 이제 가격이 가고 있는데 전세 비율은 75%라는 거는 이제 수요자가 그래도 좀 있어준다. 요런 거를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지금 이제 말씀하신 지역이 이 지금 그 초록색으로 네모칸을 친 여기선 그 전체적으로 여기가 다 주상복합 단지예요. 주상복합 SK 뭐 지금 말씀하신 지금 뭐였죠? 그 파라곤부터 해서 파라곤, SK 뭐 이런 다 주상복합인데 지어진 거는 그래도 그러니까 2000년도 이후에 지어진 것들이거든요. 전부 다. 그러니까 지어진 지는 조금 다 이제 신식인데, 여기는 그냥 정자 바로 초역세권이어가지고, 평이 대형 평형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뭐, 막 이용하기에 그냥 거주하시기에 애들이 다 크셨다 그러면은 그냥 막 살기 굉장히 저렴하고 싸고 이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매가가 지금 현재 주상복합 정도 되면서 정자역에 있는 건 실제로 가격대가 한 9억 5천대 요 정도 이상 가거든요. 그러면서도 지어진 지가 2004년도에 지어진 건데 원래는 서울에 오시게 되면요. 뭐 예를 들자면 길이 막 복잡한 곳으로 가시게 되면은 주상복합이라고 하더라도 강남역에 한 6억대면 30평대를 살 수가 있어요. 주상복합을. 그러니까 관리비가 이제 비싼지 안 비싼지 그걸 따로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오히려
그 한남동에 이런 데 주상복합이 더 비싸거든요. 그런데 잠실 가보시게 되면 아파트보다는 어쨌든 가격이 다 떨어져 있어요. 주상복합은.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걸로 봤을 때는 사실 아파트를 사야 되는데 이 정자나 이 분당은 특별하게 외려 가격이 더 많이 나가는 거예요. 워낙 신축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은 젊은 분들이나 조금 이제 아파트를 또 찾으시는데 요즘은 아주 비싼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그 건물 안에 다 돼 있잖아요. 업무지구도 어쩌면 있을 때도 있고 밑에 편의시설 다 돼 있고 마트 있고 수영장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잘 되어져 있다 그러면 오히려 나이 드신 분은 8억원에서 살기가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대형 가족이 꼭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고 하면 이 두 가지 다 사는 건 매입하시는 건 조금 그렇습니다. 그냥 표현을 하자면 조금 그렇습니다. 둘 다. 네. 차라리 잠실 쪽에 나오시면요. 삶의 편의성을 하자면 한 50평대 한 10억이면 사요. 50평대 주상복합.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건 어떨까? 차라리 50평대면 넓으니까 지어진 지도 최근래 것들이에요. 외려.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시는 건 또 어떨까? 어떤 그냥 거주하는데 만족을 하신다고 하면 그 정도가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시청자님 여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방송 이외에도 신하선 대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릴게요. 신하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2015년 부동산 핵심 전략과 소액 투자처 바로 알기라는 주제입니다. 4월 4일 토요일, 4월 6일 월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진행되고요. 797-0300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신하경제연구소 신하선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눠봤네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매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77-6393번으로 전화를 주시면요. 매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얻어갈 수 있습니다. 이해날 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 아하 부동산 투자연구소 박준효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철문 이사님의 매물부터 한번 열어볼게요. 오늘 어느 곳 매물 준비하셨을까 궁금합니다. 어느 곳입니까? 오늘 중구 쪽에 아주 초역세권 매물 준비해봤습니다. 지하철역과 더불어 1분 30초 거리에 있는 항학동 초역세권의 투룸 가격이 저렴한 매물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잠시 뒤에 이 매물 한번 열어보도록 할 거고요. 박준현 소장님의 매물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매물 준비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평가된 지역에서 벗어나 다양한 개발 호재와 풍부한 임대 수요로 지역 가치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동대문 이문동과 서초구 우면동 소개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열어볼까요? 첫 번째 매물은요. 이문동 먼저 가볼게요. 박준현 소장님의 매물 열어보겠습니다. 동대문구 이문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1호선 신이문역에서 걸어서 6분 거리고 6호선 돌고지역에서는 걸어서 10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올 3월 초에 준공이 완료됐고요. 6층 건물 가운데 4층이고 방 3개, 욕실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이 2억 5,4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4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1,400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와, 실제 투자 금액이 굉장히 낮아요.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문동 매물 추정 포인트 어떻게 가지고 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네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서울 동부권 광역 중심지로 개발 사업이 들어가는 청량리 역세권 사업인데요. 2030 서울 플랜에 의해 동부권 광역 중심지로 발전할 청량리 역세권의 5개동의 초고층 주상복합 개발과 이와 연계한 동부 첨가물시장 정비사업, 더해 서울시 양령시의 한방산업진흥센터 건립 사업 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 가치 상승을 크게 기대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격으로 높은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데요. 시세 대비 분양가가 아주 저렴하여 1,400만 원으로 쓰리룸에 투자하여 높은 시세 차익은 물론 월세 전환 시에는 9.5%의 고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매물이다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문, 희경, 그리고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의 후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주변에 노후한 건물이 많아 이문, 희경,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어 현재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및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꾸준히 임대가 및 매매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지역으로 투자 가치가 매우 높다 할 수 있고요. 네 번째는 학군 수요인데요. 인근에는 경희대를 비롯해 한국외고대학교, 그리고 서울시립대학교, 고려대학교 등 국내 유수의 대학이 다소 포진하고 있어 안정적인 임대 수익과 더불어 시세 차익까지 바라볼 수 있는 매물로서 미래 가치가 보장되어 발빠른 투자자들이 먼저 선점해야 될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동대문구 이문동에 있는 매물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 지역 좀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요. 오늘 좀 입지적인 여건들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떤 특징 갖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1호선과 6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인데요. 지하철 1호선 신이문역과 도보 6분, 그리고 6호선 돌고지역과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두 노선은 도심을 통과하는 모든 노선과 환승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내 각 지역으로의 이동이 쉽고 편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수한 도로망을 갖추었는데요. 동부 간선도로, 그리고 북부 간선도로, 내부 순환도로, 그리고 강변북로 등이 인접하여 종로, 명동, 그리고 강남 등 도심은 물론 수도권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로 관공서, 그리고 금융기관, 그리고 경희대학병원, 성바오로병원, 이마트, 롯데백화점, 그리고 경동시장 등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이 모두 갖춰져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인근에는 중랑천 공원과 청장산, 그리고 배봉산, 그리고 봉화산 등이 가깝게 있어 도심이지만 쾌적한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어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풍부한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개발 호재들도 봐야죠. 매물 가치를 좀 앞으로 좀 끌어올려줄 만한 것들 뭐가 있나 점검하겠습니다. 뭘 들 수가 있나요, 이 동네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한 동부 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추진으로 지역 가치 상승을 크게 기대하고 있는데요. 노원구 상계동과 그리고 강남구 대치동을 연결하는 동부 간선도로 17.2km를 지하화하여 지상 부분은 상가 또는 생태 공원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 일대 부동산 시장의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청량리 역세권 개발 사업인데요. 2030 서울 플랜에 의해 동부권 광역 중심지로 발전할 청량리역 주변에 지상 65층 규모의 5개동이 들어설 계획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는 2019년에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그리고 업무시설, 호텔, 판매시설, 문화시설 등이 어우러진 서울 동부권의 랜드마크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고, 더불어 이와 연계하여 최고 59층 높이의 주상복합 건물로 재탄생하는 동부 첨가물 시장 정비 사업이 비슷한 시기에 끝나면 청량리역 철도 부지가 복개되면서 철도로 단절된 생활권을 하나로 만들고 지역 주민들의 휴식처인 문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국내 최대 규모의 한방 전통시장인 서울 양령시장에 한방산업진흥센터를 건립하여 유통 중심의 재래시장에서 벗어나 문화, 한방, 의류, 관광중심지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고, 더해 홍릉 연구단지 글로벌 지식교류센터 개발 추진으로 축구장 6개 규모의 홍릉 연구단지가 한국 경제의 발전상을 홍보하고,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한국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지식협력단지와 문화창조 아카데미를 조성을 추진하고 있어 공간의
공간의 역사성과 그리고 공공성을 살리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어 시민들의 문화생활 및 휴식 그리고 학생들의 교육 등을 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되어 많은 유도인구 유입에 따른 임대가 및 집가 상승에 호재가 있어 투자자께서는 먼저 선점할 지역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이제 건물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이제 준공이 완료된 건물이에요. 이번 달 초에 완성이 됐고요. 방 3개, 욕실 2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앞에서 이제 확인하고 왔는데요. 네,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2015년 3월 초순 준공한 다세대 주택이고요. 그리고 6층 중에 3층이며 전용이 64.21제곱미터 그리고 대지가 29.08제곱미터에 방 3개, 욕실 2개, 그리고 주방, 그리고 넓은 거실로 이루어진 3룸입니다. 그리고 필로티 구조로 주차가 100% 가능하고, 그리고 무인 택배함, 엘리베이터, 그리고 방범용 CCTV, 그리고 LED 전등, 그리고 고급 내외장자 및 층간 소음 방지 시공, 그리고 세대별 창고를 제공하여 공간 활용도가 우수하고 입주민의 가스비 절감을 위해 각 방에 온도 조절기를 설치하여 편리하게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민 편의와 그리고 안전, 더해 연료 절감까지 생각한 건물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내부 사진까지 저희가 함께 들여다보면서 좀 이제 설명을 들어봤어요. 가격 궁금하시죠? 앞에서 실제 투자 금액이 1,000만 원대로 확인이 가능했는데요. 어떻게 좀 분석이 가능한가 좀 자세히 들여다봐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현장에 직접 나오시면 몸으로 직접 느끼시겠지만은요. 분양가 아주 저렴합니다. 현재 전세가고요. 분양가 2억 5,400만 원이고요. 전세가 2억 4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실투자 1,400만 원이고 월세 수익과 그리고 시세 차익의 돈방 상승을 기다리는 투자자께서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80만 원, 그리고 대출 1억 6천만 원으로 이용하시고요. 실투자 4,400만 원으로 대출이자 공제하고 연 416만 원의 수익률 9.5%의 높은 수익률이 가능한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자, 가격 분석까지 마쳤습니다. 이문동에 있는 매물, 이제 사려고 좀 마음 먹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만 더요. 유의할 점 챙겨드릴게요. 어떤 거 꼽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수익형 부동산의 입지는 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지역이어야 임대료가 올라가고 공실도 적어지게 되므로 지역 및 입지 분석 등 개별 분석을 정확히 하셔서 투자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매물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구 이문동 매물이었네요. 화면으로 정리하시죠. 다음 매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김철무 이사의 매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구로 갈게요. 중구 황학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 6호선 신당역에서 걸어서 2분 거리 위치해 있는 건물인데요. 올해 7월이 되면 준공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8층 건물 가운데 5층에 위치할 전망이고요. 방 2개, 욕실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매매 금액 보겠습니다. 2억 2,6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이 2억 1,0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1,600만 원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번 매물도 소액 투자가 가능한 물건 같네요. 살펴보겠습니다. 황학동 매물, 이사님 어떻게 포인트를 좀 꼽아볼까요? 네, 일단 중구는 교통망이 잘 발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 매물 같은 경우는 그 초역세권, 지하철역과 더불어 2분이 채 안 되는 초역세권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미래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 1호선과 6호선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의 장점이 있겠습니다. 특히 중구하면은 상업과 업무 시설이 밀집 지역이죠. 전체 면적의 거의 60에서 70% 정도가 업무라든지 이런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풍부한 임대차 수요가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그 본 매물 같은 경우 바로 신당동과 마주보고 있습니다. 신당역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황학동 같은 경우는 신당동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투자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전세를 활용하신다면 초역세권이지만 1,600만 원 소액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런 포인트를 갖고 있는 매물 저희 들여다볼 거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죠. 입지적인 조건들이 얼마나 훌륭한가 보려고 하는데요. 중구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좀 뭐 전철역
다 뭐 구간들이 선이 지나갈 것 같아요. 교통 그렇죠. 여건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그 중구 하면은 얼뜻 떠오르는 부분이 쇼핑각, 관광, 테마 이런 집중적으로 밀려있는 지역이라 볼 수 있는데요. 특히 교통편이 탁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 매물 현재 신당역 같은 경우는 2호선과 6호선이 교차하는 더블 역세권입니다. 여기와 더불어 1분 30초 거리에 있는 아주 초역세권 매물인데요. 바로 인접 지역에 보시면은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같은 경우 한정거장, 더불어서 인근 지역에 약수역 같은 데 청구역까지 두 정거장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호선부터 6호선까지 다양하니 환승이 가능한 그런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강남의 접근성을 보시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신당역에서 활용하신다면 약수역에 한승만 하신다면 5정거장 이내이기 때문에 강남까지 접근성도 상당히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본 매물 상단 지역에 보시면은 아주 우아한 공원 청계천공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하단 쪽에 보시면 남산공이라든지요. 또 더불어서 본 매물 지역 우측에는 앙신리 뉴타운이 현대화를 통해서 고급스러운 아파트 단지가 지금 현재 들어서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상단 쪽에 보시면 롯데 캐슬이라든지 고급 아파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하단 쪽에 보시면은 우리 강남 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풍부한 미래가치 내다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좌측으로 이동하신다면 용산이라든지 강화문, 중시 업무타운에 인접해 있다. 이런 장점을 안고 있는 그야말로 교통의 사통팔달 지구에서 그만큼 뛰어난 입지를 자랑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도 봐야 될 텐데 뭘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그 인근 지역에 있는 동대문 상권? 이거 개발? 뭐 이런 것들 위주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동대문 안 가신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만큼 동대문이 상권의 그만큼 밀집, 랜드마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상권을 보시면 남대문부터 시작해서요. 명동, 그리고 여기 동대문 상권이 최종 종착 취소 랜드마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하루 유동인구가 전체로 보시면 거의 200만 명이 육박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중국 관광객들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600만 명 이상을 실질적으로 내방하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여기에 거의 70%에서 80% 정도가 이 동대문을 거쳐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동대문 가치가 계속적으로 상승한다.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보시면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가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작년에 개관을 통해서 이 주변 지역에 문화나 창조 산업의 도심 개발에 기틀이 마련되면서 주변 지역의 유동인구가 대폭적으로 늘었다는 부분이 그만큼 이 지역의 가치가 계속적으로 상승할 뿐만 아니라 인근의 쇼핑센터가 신세력과 구세력 상권이 많이 확장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타라든지 밀레오레, 여기 롯데 피트온몰이 다양한 현대식 상권이라든지 인근 지역의 평화시장이라든지 종합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와 맞물려서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계속적으로 상권이 계속적으로 커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많은 외국인 수요에 따라서 이 지역 같은 경우 을지로나 명동 같은 경우는 의료관광 특화단지로 인해서 해년마다 2,000원 이상의 부가가치가 창출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주변 지역에 보시면은 본 매물지역이 굉장히 슬럼화가 되어 있는데요. 약수라는 신당 인근 지역에 도심 역세권 개발이 또 생각되고 있고요. 또한 창신동이나 숭이동 주변 지역의 도심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몰려있다. 본 매물 지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노후도가 심한 그런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 꾸준한 한이 업무 빌딩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임대차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강남권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앞으로 삼성동의 한전 부지가 개발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이 개발에 맞물려서 이 인근 지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배후 주거단지로서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입지적인 면도 강세라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지어지고 있겠죠. 올 7월이 되면 준공이 완료될 예정인 건물입니다. 이 동대문구의 중구 쪽에 중구 황학동에 지어지게 될 이 매물 건물 특징은 어떻게 좀 가져갈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좀 체크해 주세요. 예, 바로 역세권의 고층으로 지금 현재 짓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총 8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본 매물이 노열층인 5층이 되어 있고요. 지하 1층과 1층이 주차장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매물 같은 양면이 도로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6m와 양옆에 4m에 접해 있기 때문에 개방감도 뛰어나다 볼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12인승 엘리베이터가 들어갈 예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실질적으로 보시면 넓은 거실과 투룸인데요. 풀세트로 옵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대차 수익이 상당히 탁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CCTV나 자동문이라든지 이런 부대 시설은 아파트가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시설이 잘 갖춰진 매물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가격은요?
네, 가격적인 부분인데요. 이 매물 투룸입니다. 인근 지역에 바로 마주보고 있는 신당동에 보통 12평형대가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2억 5, 6천대 형성되고 있는데요. 이 매물 가격이 가장 저렴합니다. 2억 2,600만 원이 되겠는데요. 전세를 활용하신다면 2억 1천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1,600만 원 소액을 묻어놓으셨다가 향후에 2, 3년 후에 매도 차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컨셉이라 볼 수 있겠고요. 이 지역 월세 수요가 뛰어난 지역이죠. 보통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8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매물 1억 5천만 원 정도 3.2% 정도의 은행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여기에 투자 대비했을 때 약 4,600만 원 정도가 투자금이 들어가는데요. 실질적으로 한 달에 순수한이 4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 대비했을 때 실질적으로 수익률이 약 두 자릿수 10%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역세권의 매물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매수하실 때 유의할 점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 역세권에 접하다 보면 지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야말로 역세권에 있는 매물도 견주어 봤을 때 가격 대비했을 때 이게 효용 가치가 있는지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으신 게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 인근 지역이 지금보다 더 임대차 수가 좋아질 건지 이런 상업과 업무 시설이 계속적으로 증가돼서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을 꼼꼼히 따져보시는 부분이 투자에 있어서 정석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매물도 이렇게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화학동 매물 화면으로 보시죠. 마지막 매물 하나 남겨놓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우면동으로 가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서초구 우면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역에서 차량으로 2분 거리고요. 올 6월이 되면 준공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 가운데 2층 위치해 있고요. 매매 금액이 1억 5,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1억 4,5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1,0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매물 전부 다 모두가 실제 투자 금액 한 1,000만 원대로 가능한 매물인데요. 이번 매물의 특징 점검해 볼게요. 포인트 잡아주시죠. 네, 일단 첫 번째로 서초구 건축 규제 완화에 따른 부동산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서초구에서는 연이어 건축 규제 완화를 정책을 발표하였는데요. 개발 제한구역 해제 지역의 건축을 제한하던 관리 방안을 모두 폐지하여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면 이에 따라 건축 행위를 할 수 있게 하였고, 더해 양재 지구 중심구역, 서초로 등 6개 구역에 대하여도 기존 건축물 증개축 규정을 완화하여 건축주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지게 되고 주택시장 활성화에 큰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초저금리 시대에 소액 투자로 고수익이 가능한데요. 1,000만 원의 소액 투자로도 단기 시세 차익은 물론 월세 전환 시에는 11.9%의 고수익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높은 희소 가치로 임대 수요는 풍부한 지역이지만 상대적으로 공급 물량이 부족하여 매우 높은 희소 가치를 가지고 있어 임대감이 집가 상승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여져 투자 가치가 매우 높은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자 우면동 이 동네 한번 볼게요. 매물 위치 그 인근 지역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 좀 들여다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초역세권 지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데요. 양재 IC로 연계되는 경부고속도로와 과천 의왕간 고속도로, 그리고 2016년 완공 예정인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 그리고 강남대로 등과 인접하여 도심은 물론 전국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강남 중심 지역의 접근성이 우수한데요. 초역세권은 아니지만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역을 이용하여 강남역까지 4분, 버스를 이용하여도 강남 중심 지역으로의 진입이 10분 내 진입할 수 있고, 그리고 강남권 생활 환경과 편의시설인 이마트, 코스트코, 그리고 하이브랜드, 센트럴시티, 그리고 고속버스 터미널, 예술의 전당 등 고품격의 문화, 쇼핑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더불어 도심이지만 자연환경 요소가 아주 뛰어난 곳으로 주위에는 양재천, 그리고 양재 시민의 숲, 그리고 우면산, 그리고 대모산, 구룡산 등 풍부한 녹지 공간과 생태 하천이 있어 쾌적한 주거 생활 환경, 그리고 교육, 교통 환경을 갖추고 있는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 인근으로 정말 큰 규모의 연구단지가 조성된다고 하잖아요. 그 연구 인력들이 얼마나 많이 와서 그 임대 수요층을 두텁게 하겠습니까? 분명히 호재일 텐데 살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경부고속도로 양재 IC에서 한남 IC 구간을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상습 정체 구간인 경부고속도로 양재 IC에서 한남 IC 구간을 지하화하여 강북과 올림픽대로로 이어지는 교통량은 지하화하고 서초, 강남 등 도심지 이용 차량은 지상을 이용하도록 이원화하여 고속도로의 원래 기능을 회복시키고 강남 도심권의 단절된 생활권을 동서로 연결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상 구간의 여유 공간을 녹조화해 주민 삶의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국내 최대 실리콘밸리로 부상할 서초 우면동 연구단지는 KT, LG전자 그리고 현대, 기아 등 300여 개의 연구소는 국내 최대 실리콘밸리로 부상하고 있고 올해 아시아 최대 규모의 연구소인 삼성전자가 입주 시 약 10,000명의 상주 인원과 3km 내 연구소만 무려 300여 개로 상주 직원만 7만 명에 달하여 풍부한 임대 수요로 인한 임대가 및 집가 상승을 크게 기대할 수 있고요. 더불어 서초구는 삼성전자 연구소가 입주 시 지역 경제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지역 가치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요. 더해 국내 최대 양재 꽃시장에 우수한 입지를 살려 노화된 시설을 현대화와 함께 농식품 산업 육성에 필요한 복합 기능으로 개발하여 농식품 랜드마크인 아그로밸리로 탈바꿈을 추진하고 있어 이 또한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크게 작용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고 서초 구면의 수건 사업이었던 국립중앙의료원이 올해 착공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신축 예정이고 이전이 완료되면 많은 유도인구가 활동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지역 상권 활성화는 물론 서초구의 또 하나의 상징적인 건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어지는지 가격까지 점검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2015년 6월 준공 예정인 총 32세의 다세대 주택이고요. 5층 중 2층이며 전용이 21.08제곱미터, 대지가 12.56제곱미터에 방 1개, 욕실 그리고 거실 겸 주방으로 이루어진 원룸이고요. 현관 보안문 그리고 엘리베이터 2대 설치 그리고 옵션으로 드럼 세탁기, 아일랜드 식탁 풀 옵션으로 이제 설치와 내외부 고급 자재로 시공 예정이고 입주민 안전을 위해 사방으로 CCTV 16대를 설치하고 화재에도 장시간 견딜 수 있는 우레탄 잔열재로 시공 예정인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은요? 네, 그렇습니다. 매매가 아주 저렴한 1억 5,500만 원이고요. 전세가 1억 4,500만 원입니다. 실투자 1,000만 원으로 단기 시세를 볼 수 있는 매물이고요. 월세 전환 시에는 2천만 원에 월 70만 원, 대출 9천만 원 정도 이용하시고 실투자 4,500만 원으로 대출이자 공제하시고 연 534만 원에 수익률 11.9%에 고수익이 낼 수 있는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변동 매물까지 살펴봤습니다. 정리하시죠. 오늘도 세 가지 매물 살펴드렸는데요. 방송 이후에도 전화 받을 거예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됩니다. 2077-6393번으로 계속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해날 투자연구소 김철분 이사, 아하 부동산 투자연구소 박준현 소장과 함께했고요. 부동산 가이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